학생 여러분, 네, 오늘은 지구 시스템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단원이에요. 우리가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각 권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 변화를 하죠. 그 중에서 직권이 변할 때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이용할 게 있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피해를 받는다면 어떤 피해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권이 변화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화산과 지진을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화산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산은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올 때 발생하는 건데, 그때 화산 분출물이 나오게 되죠. 이런 화산 분출물에는 뭐가 있냐면은 밑에 그림 3개 있죠.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그림 밑에 네모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화산가스라고 써주세요. 화산가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용암, 지표를 흐르는 용암, 그리고 화산재가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데, 이런 것들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화산가스는 뭘 얘기하냐면은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 황, 이런 기체를 우리가 화산가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용암 나온다고 했죠. 용암이란 뭐냐?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내 액체를 우리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세 번째로 화산 쇄설물이 있는데, 화산 쇄설물이 이렇게 있는데, 화산 쇄설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 암궤로 나눌 수도 있고 화산력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산재, 그리고 화산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이나 돌멩이나 모래나 이런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화산 암궤는 좀 크고요. 화산역은 자갈처럼 조금 더 작은 거고요. 재는 말 그대로 더 작은 거고, 진은 아주 미세한, 미세먼지처럼 아주 미세한 걸 화산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죠.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했던 화산재도 이런 화산 쇄설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화산활동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더라. 먼저 부정적인 영향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조금 전에 화산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빗물에 녹게 되면은 산성비가 내리게 되죠. 산성비. 그래서 생태계에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되고요. 다음에 용암이 이제 지표를 따라 흐르면은 인명 피해도 나게 되고 재산 피해도 발생하죠. 다음에 화산 쇄설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산 쇄설물이 이제 약간 물 흐르듯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를 화산 쇄설류라고 하는데, 그런 게 흐르게 되면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산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기로 분출된 다량의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추기도 하죠. 기온을
낮춘다. 그리고 화산재가 항공기의 시야를 막게 되면은 운항에 방해가 되겠죠. 엔진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산탄 같은 것들이 날아오게 되면은 아주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속도가 빠르니까. 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느냐? 우리 생각에 그냥 안 좋기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겠죠. 네, 요거 한번 알아봅시다. 긍정적인 영향, 다른 말로 이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광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광상 이게 뭐냐? 유용한 금속 광물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지표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걔가 식으면서 지구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금속 광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소리고요. 다음에 난방 그리고 지열 발전. 난방이나 지열 발전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요, 화산재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토양이 조금 아무래도 지구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양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식물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죠. 토양이 비옥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러한 화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용암이 흐르게 되면은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용암류에다가 바닷물을 뿌립니다. 바닷물을 뿌려가지고 용암을 일단 식혀줘야 돼요. 일단 식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를 조금 줄여줘야겠다. 이동 속도를 줄여줘야겠다. 그리고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 같은 거를 건설해가지고 화산 건설을 하고요. 화산이 만약에 분출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전조 현상. 전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빠르게 관측하고 빨리 예보할 수 있도록. 우리 요즘에 재난 안전 문자가 많이 오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알려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화산활동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에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교재가 드디어 세 자리 숫자가 됐네요. 네,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죠. 원래, 우리나라도 지진이 사실은 1년에 10여 차례씩 원래 거의 대부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 3년 전에 경북 지역에서 지진이 좀 크게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이제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어나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냐를 조금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진이라고 하는 건 지층에 모여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먼저 사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시니까 건물이 붕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도로나 전선이 파괴되기도 하죠. 도로나 전선들이 파괴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진
해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냐. 일단 땅의 진동에 의해서 지표면이 갈라지고 건물도 다리도 붕괴되더라. 건물 다리도 붕괴된다. 그리고 가스관 이런 것들이 또 파괴가 되고요. 전선이 끊기면서 합선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전도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리고요, 산사태나 낙석이나 구조물 같은 게 떨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해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쓰나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은 없나? 긍정적인 면이라기보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진 기록을 분석하면은 P파도 있고 S파도 있고 그렇죠. 그걸 분석하게 되면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인공지진을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분석하게 되면은 지하의 구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지하 자원을 캐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 지질 구조를 파악해서 도로나 건물, 댐 등을 건설할 때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디에 지어야 하냐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데서는 지구과학 분야를 조금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부 지반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지 요즘엔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 지어야 안전한지, 지진으로부터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아실 수가 있죠.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토지를 이제 이용하는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은 활성 단층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즉 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층의 운동이 활발한 그런 지역 있죠. 그런 곳이나 약한 곳에서는 건물을 짓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내진 설계를 해야겠죠. 내진 설계.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이제는 아파트 지을 때 이제 내진 설계가 필수가 됐죠. 아무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여러 명이 용적률도 높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내진 설계를 이제는 꼭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간 지진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지진파보다는 빠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전에 경보를 해줘야겠다.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전에 물론 만약에 발생하기 전에 알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발생 지점을 알려주고요. 다음에 안전교육은 수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괄호 3번 한번 볼게요.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용암이나 지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지형이 바뀐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형이 변하는 거는 무슨 건이 무슨 건에게 영향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화산 지진은 다 직권에서 일어난 변화죠. 직권이 지형을 바꾸니까 직권이 되겠죠. 두 번째, 2번 한번 볼게요. 해저화산이 발생해가지고 지진, 해일이 일어났대요. 바다 밑에 있는 해저화산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지진 해일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직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권에게 영향을 준 거죠. 세 번째, 화산 분출을 해서 기후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일단 시작은 다 직권이죠. 기후라고 했으니까 기권에 영향을 준 거다. 마지막으로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면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죠. 그래서 요거는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 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나눠준 부교재 마지막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 거거든요. 네, 2장이니까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